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컬러리스트의 이제 마지막 과목입니다. 색채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색채 디자인 파트는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컬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 그게 바로 필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필기가 단순히 실기를 보기 위한 하나의 그냥 무슨 암기하고 까먹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될, 또 컬러리스트라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물론 필기 합격을 해야 이제 실기도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실기를 보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필기 과목도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색채 지각, 심리 배웠죠, 그죠? 색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그건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색을 가지고 사용한다라는 것은 서로 색을 가지고 소통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려면 저 사람이 나를 맞춰야 돼. 물론 그걸 원해요. 하지만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로 체계를 만들고 또 관리를 해서 그것을 써야 된다고 했었죠. 바로 그걸 쓰는 파트가 바로 색채 디자인 편입니다. 자,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되겠지만, 자, 우리가 색채 디자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색을 가지고 뭔가 디자인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배웠던 뭐 색채 조절이니 관리니 그런 개념들이 모두 디자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 제품, 환경, 미용, 패션이라는 그 분야에서도 색이 사용될 뿐더러 색이 사용되지 않는 분야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색채 디자인은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또 색채를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하는가. 그래서 디자인의 개념, 이런 것들, 그리고 각각 분야 파트별 디자인 파트의 분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컬러리스트도 나름대로의 디자이너거든요. 자, 그러면 디자인이 개념이 무엇인가부터 여러분들 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나라 학생들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시각 디자인과, 뭐 제품 디자인과, 환경 디자인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다니는 과가 있는데, 그런 과를 다니는 친구들한테도 디자인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디자인을 정의를 하고 또 디자인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서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죠? 입시 미술을 통해서 미술을 잘하면 좋은 디자이너가 될 줄 알았는데, 물론 미술을 잘하면 입시 미술을 한 친구들에게는 또 장점이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건 가장 디자이너의 기본적인 부분을 위한 훈련인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가봤더니 뭐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많이 다른 거죠. 과제도 많고 또 그렇다면 비전공자들은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은요. 우리가 인과법칙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과 상당히 관련된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하는 행위예요. 자, 그래서 이 디자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물론 누구나 할 수 없는 파트도 있어요. 자,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 색채 디자인을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모두 이해하고 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색채 디자인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특히 우리 실기 시험 볼 때 감성 배색 2교시 시험 있죠? 네, 2교시 시험 그 색채 계획에 관련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할 색채 디자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 디자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컬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각 파트별의 분야별 디자이너들이 또 색을 공부하기 위해서 컬러리스트 공부할 텐데 어쨌든 디자인이 무엇이냐부터 이제 여러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자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들,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디자인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디자인이 뭐니? 그러면 뭐 눈으로 보기 좋게끔 만드는 뭐 시각 디자인이 뭐니? 그러면 눈으로 보기 좋게끔 만드는 시각이니까. 그렇죠? 맞나요? 아니죠. 틀립니다. 선생님이랑 강의 듣고 나면 그러한 개념도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디자인이 뭔가 스타일을 만들고
보기 좋게끔 만들어서 이쁘게 만들고 뭔가 이런 보기 좋은 뭔가를 아름답게 꾸미는 미라고 생각하는데 미는요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미라는 게 각 나라마다 그때그때 시대마다 항상 달라지고 지금도 그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다릅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럼 디자인은 미를 추구하는 것이냐? 물론 미를 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디자인의 목표는 미라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디자인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디자인의 의미가 무엇이냐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죠. 디자인의 의미가 뭐냐? 디자인의 뜻이 무엇이냐? 자, 디자인. 자, 영어로 우리 디자인하죠? 자, 디자인의 뜻이 뭐냐? 자, 디자인은요, 원래는 계획하다, 설계하다, 그런 뜻을 가져요. 뭐라고요? 계획하다, 설계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획이라는 말과 설계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잘 들어보세요. 자,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을 왜 하는 거죠? 자, 계획하다라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말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미래의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럼 미래에 무언가를 계획하는 거니까 목표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계획을 뭐예요? 설계나 계획은 미래에 무언가를 목표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의미를 계속 또 파고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뭔가를 목표는 누구의 목표죠? 그렇죠. 인간의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뭔가를 목표하고 지금도 이 공부하는 건 뭐예요? 뭔가 목표한 거잖아요. 그죠? 자격증을 물론 따는 게 목표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 또 넓은 목표는 뭐 대학을 가기 위하고 또는 뭐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하고 돈 많이 벌려고 막 다양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우리는 이제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미래를 설계하고 목표할 때 망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나름 뭔가 행복한 상황, 성공 또는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니즈, 욕망을 이루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한다. 무엇을 추구한다? 행복을 추구한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디자인의 뜻은 계획하다, 설계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미래에 뭔가를 목표하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자, 무엇을 목표로? 행복 추구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에요. 아셨습니까? 그거를 위한 뭐예요? 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행동에 관련한 부분. 바로 그게 디자인이에요. 상당히 포괄적이고 상당히 어때요? 통합적이다. 의미.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디자이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되죠. 인간이 행복을 하도록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계획하고 설계하는 사람이 바로 디자이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디자이너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디자인이라는 말 자체가 최근에 우리가 쓰니까 디자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사실은 그 이전부터 행위 자체는 디자인 행위가 우리 인간들에겐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글을 만든 거 그거 디자인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디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 시간에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 말은 최근에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원이라고 하죠? 이 말, 디자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온 거냐 그러면 데시그란의 데세뇨, 데생 이런 말. 자, 비슷하죠, 그죠? 데시그란의 데세뇨, 데생 이런 말. 어원으로 해서 지금의 디자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데시그란의 데세뇨, 데생이라는 말을 어원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디자인의 행위는요. 자, 계획하다를 포함한 두 가지의 행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획이라는 말도 우리가 계획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먼저 기획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이 생기게 된 것은 데세뇨, 데시그날에, 그 다음에 뭐요? 데생이라는 말에, 이거는 디자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데세뇨, 데시그날에, 데생. 이 말이 바뀌어서 지금의 디자인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이 디자인적 행위를 그 전부터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 쓸까? 이런 말들을 가지고 디자인이나 쓰자 이렇게 해서 지금의 디자인이라는 말이 생긴 거고 그 디자인은 계획하다, 설계하다는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획이라는 것은 미래의 뭔가를 목표하는 것인데 그 목표는 누구의 목표다? 인간의 목표다. 무엇을 하는 것이다?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모든 행위가 바로 디자인이고 이것의 반대. 자,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와 관련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어려워요? 자, 요것만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 저 디자인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디자인의 반이에요. 디자인을 시작하면서도 디자인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디자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디자인의 가치를 모르겠죠. 가치를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게 되고 또 모르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되면 재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획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계획이라는 것은요. 자, 미래 뭔가를 목표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주도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제주도 여행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 달 후에 가기로 했어요. 자, 미래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가는 목표가 뭐예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겠죠? 친구들과 우정도 쌓고 또 추억도 만들면서 너무 기억에 남을 만한 재미나고 행복한 그런 여행이 되길 원할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 그날 당일날 모여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죠.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뭐가 문제입니까? 일단은 시간과 그 다음에 돈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뭔가 출발 전에 차량에 대해서 뭐 예약을 한다든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갔더니 기차 시간까지 어떤 차이가 있으면 기다려야 돼요. 또 그만큼 또 여행지에 갔더니 잠자리 할 곳이 너무 또 막 사람들이 많아서 2배 이상 돈을 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재미가 물론 있지만 뭔가를 준비를 하지 않고 그날 모여서 그렇게 그냥 가버리면 분명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기 전에 뭔가를 준비하는데 이 사전에 뭔가를 준비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럼 바로 기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아이디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디어 내봐. 그럼 바로 기획해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10명이 놀러 가게 되면 10명이 또 그날 모였는데 다 10명이 각각마다 다 똑같은 걸 들고 오면 또 효율이 떨어지죠. 뭐가 떨어진다? 효율. 왜 그래요? 10명에서 분담해서 가져오면 그만큼 효율이 높아지잖아요. 예전에 자동차 우리 한 대를 만들려면 뭐 40명이 같이 붙어서 며칠씩 해야 한 대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컨베이션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분업이죠, 분업. 분업화 시키니까 하루에 40대 이상의 차량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 뭐예요? 어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효율을 높인 거죠,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10명에서 너는 뭘 준비해, 너는 뭘 준비해. 이렇게 하면 그만큼 효율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10명 중에 또 여행을 준비하는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 이 중에 가장 또릿또릿한 애한테 준비하라고 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제주도 여행 가는 거 네가 어떻게 할 건지 준비해.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조금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해요? 네가 있잖아. 그거 아이디어 내. 좀 더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그거 네가 기획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인데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반드시 이 기획 능력이 좋아야 되는데 바로 이 기획 능력이 바로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여러분들의 이제 디자인 여러분입니다. 자, 계획이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컬러리스트 이제 어떤 2교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색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배색하면 좋겠느냐? 자, 그것은 한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배색이 무엇이냐? 그걸 제안해봐. 기획해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자인은 두 가지 뭐예요?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 두 가지가 하나가 바로 기획행위라는 것이고 하나는 기능적 행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이너가 되려면 이 두 가지 업무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획과 기능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자, 기획하는 사람은 좀 높고
기능한 사람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기획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최고 관리자, 최고 경영자인 건 맞아요. 하지만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건 요 설명한 이후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하튼 컬러리스트 산업기사라든가 이런 시험은요, 기사 시험은 어떤 능력? 기획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의 기획 능력. 자, 그럼 기획을 잘하려면, 아이디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과거에 이제 10명 이제 선생님이 학교에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선생님 목표를 합니다. 야, 이번에 우리 제주도 여행 MT 갈 거야. 자, MT 갈 거야 라고 목표 누가 한 겁니까? 선생님이 계획했죠? 자, 그럼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기획도 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 관련 과 대표들을 불러서 너네가 준비해 라고 뭐예요? 나의 프로젝트, 나의 것을 그 학생들한테 뭐예요? 맡기죠? 그럼 그 학생들이 뭐 합니까? 기획해야죠. 그죠? 자, 기획할 때 한 명은 제주도를 10번 다녀온 친구가 있고 한 명은 여행을 한 번도 다녀온 경험이 없어요. 자, 그럼 누가 더 잘 기획할 또는 잘 아이디어가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경험 있는 친구예요. 자,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이 좋은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첫 번째 경험이 많아야 된다. 자, 경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 자, 자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차 자료가 있고 하나는 2차 자료라는 게 있어요. 1차 자료라는 게 뭐냐면 직접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자료를 직접 조사해서 얻어내는 행위가 1차 자료고요. 자, 2차 자료는 간접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경험에 한계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죠. 선생님의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다리 어디 가서 놀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선생님은 강의를 듣는 경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실제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자료는 제한이 있죠. 그래서 2차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2차 자료는 뭡니까? 남들이, 내가 아닌 남이 얻었고 경험한 자료를 내가 얻어내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책, 그 다음 다양한 매스컴을 통해서 얻어내는 이런 자료들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확률이 높아요. 자, 이 계획이라는 행위 자체는 상당히 정신적인 영역이에요. 멘탈이죠? 자, 여러분들 생각이라는 것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디자이너가 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런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 정신이 바로 디자이너가 돼야 돼요. 사실 여러분 디자이너 어떤 걸 보고 디자이너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 선생님 봤을 때 제가 디자이너처럼 보이나요? 저 어디 가서 디자이너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의아해요. 선생님이라면 체육 선생님 같은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생긴 거 가지고는 그래 맞아요. 저 디자이너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의 정신, 멘탈이 디자이너예요. 그리고 멘탈이 선생인 거죠. 자, 고급 양주병 안에 소주가 들어있습니다. 양주 안에 소주가 들어있으면 자, 그건 소주의 양주예요. 자, 겉모습은 양주처럼 보이지만 이걸 맛을 보게 되면 그것은 소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디자인과를 다니고 디자이너적인 옷을 입고 다니고 아무리 디자이너 척해도 무엇이 정신이 멘탈이 무엇이 아니면 디자이너적인 멘탈 아이덴티티가 아니면 여러분 디자이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나이가 다양하실 건데 예를 들어서 25살짜리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가요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17살이 돼버린 거야. 우와우,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죠? 자, 25살이 17살이 됐는데, 몸은 17살이 됐지만, 25살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17살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마 상당히 같은 나이 또래 애들보다 상당하게 경쟁력을 갖겠죠, 그죠? 그리고 아마 이 삶보단 더 나은 삶을 사지 않을까요, 그죠? 뭐만 바뀌었는데도. 맞아요. 생각만 바뀌었는데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 25살짜리가 지금 이게 몇 살 차이? 7살이니까 32살의 나이를 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이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그런 말 하잖아요. 자, 내가 10년만 젊는 거나 지금 나이에 여러분이 10년 후에 생각을 해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 바뀐다면 지금 내 생각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지식적인 것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뭘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정신적인 부분을 너무 놓치고 산다는 거죠. 네? 화려한 것이 너무 많고 또 좋은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 정신것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좋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외적인 것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바로 이 멘탈, 정신적인 것도 이제 점검하고 봐야 할 시대입니다. 봐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죠. 선생님 강의를 듣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친구가, 자,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가 제주도 여행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의 변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좋은 장점인 거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낼 확률이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친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가보진 않았지만 그럼 아이디어 못 냅니까? 가보지 않은 친구는 어떻게 하면 돼? 2차 자료를 수집하면 돼요. 1차 자료인 경험을 가지고만 내가 가봤으니까 내 거대로 해야지.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해버리면 2차 자료를 준비한 친구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여하튼 그래도 이 자료라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는요. 대학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 가보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등록금 때문에, 또 취업 때문에, 또 취업하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공부는 경쟁에서 내가 얘보다 점수가 높으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이게 아니에요. 공부라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경험인데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말 자체가 간접 경험이에요. 아이들이 다 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 네 가지는 기본적인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거기에 우리가 소통하기 위한 언어, 영역, 또 관찰, 수리, 탐구 영역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사회인이 되기 위한 공부가 아닌 대학을 가기 위한 목표. 물론 대학을 가야 할 사람들은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목표의식이 없이 그냥 하니까 재미없고 또 효율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기획을 하려면 경험과 자료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좋은 디자이너가 되려면 경험이 상당히 많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디자이너는 뭔가 지금도 뭐 창조 경제 그러는데 인간은 우리 창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창조하는데 우리 인간이 창조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거의 다 자연에서 얻었던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어떤 원리 우리가 그 미지의 것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관찰이 상당히 중요한 거지 우리가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발견하고 관찰하고 융합하고 통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개선하고 계속해서 디벨롭해가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창조 아닙니다. 창조는 오직 조물주만 하는 거예요. 신만 하는 겁니다. 자, 여하튼 아닌데요. 네, 그냥 뭐 아니 말고요. 그냥 우리 디자이너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좋은 여행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과 변수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조건이라는 것은 뭘까? 여행 갈 때 반드시 상황이 있어요. 환경이 있죠. 뭐예요? 여자들끼리 가는 여행이냐, 남자들끼리 가는 여행이냐라는 조건이 달리면 이 여행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MBC에서 정준하가 나왔던 프로인데요. 정준하 씨가 나왔던 프로인데 남자는 여자처럼, 여자는 남자처럼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바꿔보는 거죠. 역지사지. 너 너무 좋은 프로인데 인기를 못 끌어서 이제 금방 문을 닫았는데 여자들은 여행을 갈 때 1박 2일 여행을 가는데 3박 4일의 양을 챙기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들은 대충 챙겨갑니다. 근데 여자들한테 못 챙기게 하고 남자들은 어때요? 챙기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자, 그리고 이제 도착했을 때 이제 펜션에서 여자들은 수다 떨면서 서로 막 이렇게 그게 재밌는데 남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대충 던져놓고 바다면 바다 어디든 이렇게 나가서 그 밖에서 상당히 그 다이나믹하게 논단 말입니다. 여자들은 남자처럼 놀라니까 막 물에 빠뜨려라 했더니 막 이런 짓을 왜 해요?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처럼 하라니까 이걸 왜 해요? 이런단 말이죠. 자, 이렇듯 한 가지에 여행 갈 때 여러 가지의 다양한 조건들이 있겠지만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서도 뭐가 달라져요? 기획이 달라지고 아이디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자, 똑같은 여자라 하더라도 여기는 20대고요. 여기는 60대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기획을 하려면 조건이라고 그러죠. 이 환경적인 요인 중에 하나인 조건을 잘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가 갖춰야 할 또 아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관찰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관찰 능력. 자, 기획자, 좋은 기획자가 되려면, 자, 디자인은요, 기획 개념과 기능 개념이 있다 그랬죠? 근데 기획이라는 업무를 하는 디자이너가 될 사람들은 첫 번째,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학벌도 필요하고 학력도 필요하겠죠. 학벌이 아니라 학력. 나름대로의 경험이죠.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합니까? 관찰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관찰을 통해서 조건과 변수를 보는데 변수를 우리는 다른 말로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요, 문제를 갖고 사는 아주 자연스러운 문제 덩어리예요. 자,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게 정상입니까? 문제가 있는 게 정상입니까?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나와보라 그래요. 선생님도 문제 많아요. 우리 인간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기획과 아이디어가 발동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발전해 온 거예요. 바로 이 자료가 또 축적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변수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 있는 인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사실은 뭐다? 문제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사실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러한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 바로 이 관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문제인식 능력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뭐 한다? 문제인식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디자이너가 되는 사람은 두 가지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기획 업무와 하나는 기능 업무를 하게 되는데 기획은 뭐라고 하면 관리자라고 얘기해요. 관리자,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고요. 기능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은요, 할 줄 아는, 잘하는 것이 다 어떤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거북이와 토끼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그죠? 거북이랑 토끼랑 달리기를 했는데 토끼가 낮잠을 자서 거북이가 이겼어요. 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의미들을 얻어낼 수 있는데 일단 제일 이제 토끼처럼 자만하면 안 된다 이렇게 토끼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거북이 입장에서는 미친 짓이에요. 왜 토끼랑 달리기를 해? 예? 물론 한 번 해서 운 좋아 이겼지만 그 이후에 100만 번을 싸우면 거북이가 이길까요? 못 이기죠. 왜 그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합니까? 그 거북이가 달리기에서 졌다고 창피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거북이가 토끼랑 달리기 시합을 해야죠. 수영 시합을 해야죠, 수영 시합. 그럼 거북이가 토끼를 100만 번 싸우면 100만 번 이길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왜 자기는 거북인데 왜 토끼들과 경쟁을 하냐고요. 우리 사회가 토끼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토끼는 좋죠. 그러나 거북이인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토끼처럼 살라고 요구를 하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경쟁이고 싸움이고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박주영 축구 선수가 고등학교 야구 선수한테 야구를 하면 더 잘할까요? 아니에요. 메시가 고등학교 야구 선수랑 야구하면 더 잘합니까? 아니에요. 메시는 축구만 잘하면 돼요. 근데 메시가 야구를 고등학교 때보다 못했다고 막 울면서 나는 쓰레기야 이럽니까? 1박 2일에서 그 중학교 아이들 씨름 선수들이랑 그 연예인들이 시합을 했어요. 연예인들이 당연히 지죠. 그렇다고 해서 씨름 선수가 더 연예인보다 더 유능하고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거북이인지 토끼인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어때요?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걸 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자, 기획이라는 것은 상당히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사람의 관리라는 게 뭘까요? 어떠한 여러 가지의 환경과 조건,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맞도록 조절하고,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디자인 관리에서 또 조절, 이런 거 배웠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디자인 경영, 자, 우리 디자인 얘기할 때 여러분 디자인 경영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디자인 경영 들어보셨어요? 디자인 경영 그러니까 제품들을 이쁘게 물론 그것도 포함하는데요. 경영에 디자인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자, 색채 디자인. 그래서 반대로 디자인 색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경영의 최고 경영자가 누굽니까? CEO죠, 그죠? 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최고 관리자예요, 경영자. CEO입니다. 그 사람이 계획을 하죠. 2000 몇 년도에, 2016, 17 년도에는 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이렇게 할 거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한 계획이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기획팀으로 내려가죠. 삼성에서도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바로 기획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야 우리가 제주도로 MT를 갈 거야. MT를 갈 건데 자 우리 과 대표 너네들이 준비해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획자의 프로젝트가 과업이라 그래 그냥 한자어로 그것이 기획팀으로 내려가기죠. 그럼 기획팀은 뭐예요? 똑같아요. 제주도 여행 갈 때 뭘 해요? 자료 수집하잖아요. 기획팀도 자료 수집해야 돼요. 근데 기획팀의 대부분 자료는 어디 자료를 많이 참고하죠? 외국 자료를 많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뭘 잘해야 돼요? 외국어를 잘해야 되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최고 경영자의 의도에 맞도록 기획을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그 최고 경영자들 앞에서. 그럼 최고 경영자들이 듣고 이거 하겠어라고 결정하면 어떻게 그것이 조직을 다시 새로 개편해서 진행했는데 성공했다, 실패했다에 따라서 또 이 기획한 사람들의 뭐 능력이 이제 인정이 되겠죠. 결국에는 기획행위는 계획행위에 포함이 된 거예요. 이 계획자가 계획을 해서 자기가 직접 기획을 해도 돼요. 그러나 나보다 더 유능한 친구들이 기획한 걸 결정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디자인 경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디자인 정책이란 말 아세요, 여러분? 디자인 정책은 뭘까요? 자,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이 하는 그런 행위고요. 디자인 정책은 우리 공공조직, 국가기관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목표를 복지하겠다. 그럼 그 밑에 기획팀이 되는 관련사나 장관들과 그 기획팀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대통령과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기획행위의 결정자인 이 계획자가 사실은 모든 걸 책임을 지지만 여하튼 기획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시험 문제가 계획이라고 했었잖아요.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이런 어떤 색을 써야 됩니까? 라고 목표가 잡히면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기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적 디자이너가 있고요. 자, 이 기능적 디자인은 뭘까요? 말 그대로 뭔가 기능적인 형태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실제적인 현실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이건 상당히 전문적이고 전문 기술이 요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기능 그러면 뭔가 예전에 과거에 공돌이, 공순이 뭐 이런 말 있잖아, 이상한 말. 공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어떤 노동을 하는, 그것도 필요한데 사실은.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마이스터라 그래가지고요. 기획이나 기능이나 사실은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걸 실제로 만들 수 없다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디자인은 기획 따로 기능 따로가 아니죠. 자, 제임스 카메론이요. 아바타라는 영화를 3년 전에 이미 기획이 다 끝났답니다. 근데 그 영화를 그 당시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만들었을까요? 그것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그때 욕심을 내가지고 만약에 만들었다면 망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아바타라는 영화가 기획된 만큼의 기술이 있어야 좋은 영화가 되는 것처럼 좋은 기획에 좋은 기능이 없으면 좋은 디자인이 될 확률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좋은 기술이 있는데 좋은 기획이 없으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획과 기능적인 게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상당히 좋은 디자인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은 기획적 디자이너가 되겠습니까? 기능적 디자이너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토끼인지 거북인지를 먼저 보세요. 기술적인 능력을 갖춘 그런 디자이너들도요. 상당히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요. 사실 기술을 갖고 있는 이 기술자는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원 이렇게 학벌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네? 막말로 그림 잘 그리고 싶으면 그림 그려야죠. 그림을 많이 그리세요. 그래서 그림 하나로만 진짜 사진처럼 예를 들어서 그냥 그림만 그렸더니 아무 기술도 없어. 다 못해. 그런데 그림을 실제랑 거의 극초사실주의 작가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돈 못 벌까요? 벌어요.
여러분들 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캔커피 보면은 얼음물에 캔커피가 탁 들어오면서 물이 팍 튀는 막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그림을 직접, 사진을 찍어서 그거, 그 장면을 묘사하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거 다 그림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린 거예요? 사람이 실제로 예전에는 이제 에어브러시로 그렸지만 지금 페인터로, 컴퓨터로 아주 정밀하게 그려낸 거예요. 그 사람 그거 하나 잘 그려주면 예전에 지금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그 그림 그려주고 1,000만 원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벌을 갖추고 학력을 갖췄으니까 돈을 많이 번다. 이거 아닙니다.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도 10,000원도 나한테 손해보면서 주는 사람 없고 여러분 주겠어요? 여러분 주겠습니까? 여러분도 안 준다고. 나에게 누군가 어떤 비용을 줄 때는 반드시 내가 거기에 그만큼의 가치를 해낼 때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람 어느 누구도 가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내 가치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행위가 바로 구직행위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북이니까 수영을 잘하니까 그거에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획을 잘하느냐 기능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도 달라지고 또 그 방법도 달라져요. 근데 스펙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막 준비를 막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방송국에서 스펙을 엄청 갖췄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얘가 왜 안 되냐 그래가지고 데리고 그때 감독관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감독관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증이 10개가 있는데 이 10개의 자격증에서 사실은 우리 회사에 필요한 건 이 자격증밖에 없고 이 자격증은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그냥 이 친구가 학벌도 높고 학력도 높으니 무조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력과 학벌을 높이는 건 하나에 그냥 이 사람이 이 정도 했으면 상당히 성실했을 것이다. 우리 회사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성실함과 이러한 행위가 분명히 우리 업무와 직결돼서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런 것들을 학원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창의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업이 이제는. 과거에 사실 그랬어요. 서울대학교를 가는 친구들 왜 뽑느냐, 지방대에 있는 친구들 왜 안 보느냐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공부를 안 하는데 그나마 서울에 있는 학교나 명문대라는 곳을 가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금욕생활을 한 거야. 아니 고등학교, 중학교 때 놀고 싶은 그 욕망을 깨면서까지 어떤 규칙과 사회 그 공부라는 건 그렇잖아요. 규칙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켜내고 뭔가 성실함을 보였다는 것이죠. 실제 그 성실함이 나중에 서울대 간 그 친구를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지 서울대 갔으니까 성공한다.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기획적인 것과 기능적인 업무 두 가지가 나눠진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컬러리스트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다? 바로 이 기능적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영상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보통 예전에 1시간씩 했는데 좀 이렇게 30분에서 40분을 끊으려고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바로 또 연결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자, 이 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